제 생각에는 아마 답변을 듣기 전에 네. 이제 영상을 스톱한 다음에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 운용. 오랜만에 강환국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를 물어보는 그런 컨텐츠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네. 시점에서 시장 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맛배기로 그것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요? 1월 초에 제가 네. 이제 3프로에 첫 방송에 나갔어요. 새해 첫 방송. 박세익 대표님이랑. 맞아요. 1월 2일에 나가가지고 네. 그때 이제 우리 둘이 1월에 잘 오릅니다. 예! 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막 욕으로 막 욕설이 영상할 때 저 새끼 뭐라 그러는데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올랐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예! 하고 그래서 이제 1월 말에 또 한 번 가서 1월에 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에 조정이 좀 오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말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2월에 조정이 조금 왔고 유념할 거는 11월, 4월 청구 중에서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6, 7% 정도 오르고 코스닥이 한 8, 9% 정도 올라주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은 수익을 보통 제가 먹었던 때죠. 예. 저도 이제 18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늘 3, 4월에 이제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마지막 주부터는 주식이 전반적으로 좀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공통적인 악플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악플 중에 하나가 네. 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네. 미래를 예견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변론. 저는 그 인간이 돈을 못 벌었다는데 그 악플 단 거죠. 사람이? 예, 그죠. 예. 형 어떻게 못 벌어 그거 하면. 근데 그러면은 과거 데이터 말고 볼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네.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가. 예.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장이라는 게 네. 되풀이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게 다 경제적이고 이제 그 심리적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걸 제가 와서 다 심오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뒤풀이가 돼요. 네. 네, 그래서 퀀트가 먹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작가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네. 저희가 시도해보는 게 있어요. 예, 시장 얘기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작가님과는 뭔가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죠. 싶어서 네, 해보죠. 네, 네. 저희가 처음으로 밸런스 게임을 너네 밸런스 자산 게임. 운용에서 네네. 예,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한 3, 4일 전쯤에 네. 대충 어떤 질문들을 드릴 거라고 얘기는 해드렸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선택도 해보고 이유도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둘 중에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함께 네. 선택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죠. 예.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네. 10년 직장 생활을 한 이후에 20억 주는 거랑 예. 지금 당장 5억 받고 해고, 파이어, 네. 내가 그만두는 걸 수도 있고요. 둘 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당장 5억 받고 파이어죠. 네, 네. 그러면 10년 안에 나는 4배 이상을 불릴 수 있다? 저 사실 실제로 5억에서 20억 갔는데 5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6년에 제가 이제 5억을 뚫었거든요. 네. 그래 이제 21년에 20억을 뚫었으니까 네. 5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5년 동안에 물론 제가 직장에서 이제 세이브해서 번 돈도 있기는 있겠지만 네. 제가 5년 전에 16년에 제가 퇴사를 했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저는 어차피 5년에서 6년 후에 그 20억을 찍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5억 했을 때 파이어 했었던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된 자와 안 된 자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예.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올해로 이제 14년 차가 됐거든요. 예, 예. 나 같으면 10년 일하고 20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쵸. 근데 제 경험상 5억까지 간 사람은 10억, 20억에 빨리 가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왜냐면 그 이유는 방법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네. 맞네. 그쵸. 일단 네. 1억 모으면 근데 그거는 저도 그때는 잘 몰랐죠. 제가 5억일 때는. 예. 아. 그 이제 5억에서 10억, 20억의 길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그때는 제가 잘 이제 몰랐고요. 이제 지금은 알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두 개 선택하라고 하면은 이제 5억대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네. 아니, 많은 물론 그 5억도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줬다 뭐 하는 거는 그거 내가 모은 5억이 아니죠. 근데 그건 그렇죠. 당연히 아니고 상속 빼고. 네. 그렇죠. 이제 빵에서 5억 하는 사람은 이제 5억에서 20억 가는 거는 빵에서 5억 가는 거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게. 네. 그렇죠.
아니 제가 주위에서도 네. 실제로 지인들이 하는 말이 1,000만 원에서 1억 가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 생각에 빵에서 1,000만 원 가는, 그치. 그거는 어느 정도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몇 달 모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쵸. 1,000만 원에서 1억 가는 게 제일 어렵겠네요. 그죠. 그렇네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좀 더 속도가 붙는다고들 하던데 약간 그럴 수밖에 그런 없죠. 개념으로. 그렇죠. 얘기를 왜냐하면은 하시네. 일단 1억까지 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절약의 비밀이라는 걸 터득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거는 계속 그냥 해나가면은 되는 거고 투자라는 거는 절약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1억에서 2억, 3억, 4억 가는 거는 훨씬 더 쉽잖아요. 예. 그러면 작가님은 일단 뭐 몸풀기 네. 게임에서 10년 직장 생활에 20억 받는 것보다 네. 그냥 지금 당장 5억 받고 파이어 예. 이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두 번째입니다. 예. 작가님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네. 2008년 9월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2019년 11월로 돌아갈 것인지 아마 감을 잡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네. 다 이제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금융위기 네. 직전 때 예.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이제 무너지기 직전 때 하나인데 근데 그러면 이때 제가 제 그 지식을 들고 가요? 지식을 예. 아니, 아니 초기화 되는 거지. 초기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는데 예. 이제 제가 미래에서 경험한 거를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지. 네. 왜냐면 네. 알고 있으면 그거는 예.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라는 뜻이니까 아, 그건 안 네네. 되고 예. 만약에 그냥 다시 리셋돼서 돌아간다면 근데 2008년이면 제가 이제 가난뱅이잖아요. 그럼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2019년 그것도 그렇게 그 되나? 11월에는 제가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9년 11월로 갔어요. 전 사실 코로나 때 돈을 거의 안 잃었거든요, 사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19년, 20년에는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돈을 별로 안 잃는 정도의 투자자로 이미 디벨롭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19년 11월로 가는 게 좋겠네요. 이런 네네. 맹점이 예. 있었네. 이것까지는 그냥 몸풀기였어요. 네. 그래서 뭐 큰 의미 없이 한번 툭 던져 본 거고 예. 지금부터 이제 어떤 투자와 관련돼서 예.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예. 만약에 이것도 예. 아까는 과거로 돌아갔다면 내가 미래 3년간의 증시 상황을 네.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예. 그때 코스피의 최고점을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코스피의 최저점을 알고 싶으세요? 최고점이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야지 제가 얼마 벌 수 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예. 만약에 최저점을 모르는 상태면 네. 이제 거래하면서 계속 깨질 수도 있잖아요. 저 어차피 그 전에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최저점은 저한테 큰 타격을 주지 못해요. 네, 기본적으로. 컨트롤 하시니 저 어차피 나갔으니까 그 전에. 네, 그래서.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저점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고점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글쎄요. 일반 네. 투자자 네. 입장. 이건 근데 성향별로 근데 사실 달라지나? 근데 두 개 다 안다 하더라도 그 네. 개미 투자에 도움이 될까?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네. 아니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 그래도. 네. 하긴 근데 그래도 이제 고점이 예를 들면 4,500이라는 게 확신이 있으면은 네. 중간에 팔지 않겠지 그죠? 아마. 네. 고점에 그쵸. 대한 네. 확신이 있으면 네. 여기까지 근데 되니까 당연히 그 나는 확신이 없잖아요. 존버한다. 네, 그죠. 네, 네. 네. 그러겠네. 네. 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존버만 할 수 있으면 네. 최고점을 아는 게 낫겠다. 사실 근데 그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둘 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사실 꽤 도움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엄청 또 도움이 3년 되죠. 동안에 뭐 1,500이다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 1,500 원저리에서 사면 되니까요, 사실. 그렇지. 네, 그렇죠. 네. 아니 저도 근데 사실 그 1,500 원저리 살아봤자 많이 먹지는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우리 네, 인내심은 20, 30% 정도 먹겠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 내가 최고점이 4,000이라는 거 안다라고 치면은 기다릴 수 그 있겠지.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네. 고점이 낮겠네요. 네. 개인 투자 왜냐면 그 원저리까지는 입장에서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네, 그렇지. 네. 예.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2,200인데 만약에 진짜 최고점이 4,000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 2,200에서 중간에 떨어지는 게 있더라도 일단 네. 존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존버 하나 더 하잖아요. 또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저점을 안다. 예를 들면 3년 동안에 저점이 1,700인다는 걸 알면은 네. 그럼 오케이. 그러면 그분들이 1,700 원저리 사겠지만 결국은 먹는 게 많이 못 먹을 거예요. 그분들이 20% 팔고 팔 거거든요, 어차피. 네. 제가 이 질문을 네. 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건데 네.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이 예. 잃을 때 많이 잃고 먹을 때 적게 먹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거 하나 잘하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최고점을 아는 게 네. 그러면 이제 존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예, 더 그죠. 많이 그게 먹을 수 낫긴 해요. 있으니까. 네네. 예. 그게 그쵸.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고점을 알면은 지금이 2,400인데 1,400 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그렇지. 4,500 갈 거야 하면서. 예.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수익이 한 15% 이상 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쫄리더라고요. 네네.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것도 참을 수 있고.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올해 증시 정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네. 아니면 예. 일단 1월 되고 나서 사거래 이후에는 좋았으니까 네. 그러면 상고하저일지 네. 아니면 상고하고고일지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증시? 일단 뭐 그 올해가 사실 그 중간 선거 다음 해인데 네.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 다음 해에는 상반기는 무조건적으로 올라요 거의. 네. 예, 그 예외가 한 번도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네. 후에. 상고까지는 이제 클리어 됐고. 오케이. 이제 그럼 근데 보통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특히 5월, 10월 그 지옥의 구간에 흥보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 사실 이거를 이제 세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소위 그 상반기를 네. 뭐 4월 언저리까지 보고 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좀 이제 고난의 구간이 온 다음에 4분기에 다시 오를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면 상고 중중하고 뭐 그러네요. 네. 상고 중중하고 예, 근데 그렇죠. 이제 굳이 하나 뽑으려면 그래도 상고하저보다는 상고하고 쪽에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예. 결국 올해 장이 마감됐을 때 그래도 양봉을 그리면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뭐 그거는 뭐 확률이 최소한 8, 90% 되는 것 같고. 이미 작년에 음봉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올해를 레인지를 한 2,000에서 2,650으로 보셨거든요. 네, 네. 근데 어차피 그건 틀릴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2,650은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 네, 그죠. 그리고 박세희 네. 대표님도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게 우리 선진 증시 되고 나서 네. 단 한 번도 2년 연속 음봉이 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 2년 연속은 없고, 90년대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네, 네, 근데 맞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80년대 말에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버블이 90년대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IMF 때 소위 그 안티버블로 갔죠. 80년대에는 가치보다 가격이 엄청 높았는데, 네. 90년대 말에는 오히려 가치보다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 소위 그 한국 민족은 화끈하기 때문에 버블에서 안티버블까지 이제 10년 만에 갔어요. 네. 그래서 소위 그 밸류에이션 버블이 한국에서 완전히 해소가 됐죠. 근데 그 해소된 후에는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찍은 해가 실제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네. 잘 선택하시길 예. 바랍니다. 오케이. 둘 중 하나 누가 더 빨리 갈까요? 네. 삼성전자 10만 원, 네이버 45만 원.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